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이 프로님 휴가라는 거 잘 안 믿으시네. 또 네. 지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하던 게 있으니까 뭐 예. 어디 없어도 휴가 갔다 그래도 지각한 거 아닙니까? 뭐 급 화장실 가신 거 아닙니까? 이런 예. 의혹이 난무하네요. 정말 휴가입니다. 정말 휴가인데 네. 그 오늘 휴가를 제가 대타를 못했으면 아마 네. 이걸 마치고 가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여행 간다고 해서 그것도 하여튼 이 프로 문제가 오늘 얘기에 내 말이야.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밤이었어요. 어제 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라는 아, 거지? 정말. 네가 아니면 내가 휴가를 못 간다 이런 거 같아서. 아무튼 네. 예. 저도 곧 휴가 가겠습니다. 네. 아, 정말 진짜 못 살겠어요, 정말. 네. 쉬셔야죠. 자, 오늘 테슬라 얘기인데 네. 그 보시는 분들도 관심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연구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책 한 권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되 이렇게 막 올라가서 저희가 모릅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돈이죠. 슈퍼챗? 슈퍼챗 쓰시면 여기 상단에 남아 있으니까 슈퍼챗 지금 유도 진행? 네. 야, 나 진짜 이게 진짜 전문가네. 제가 주인은 아니니까 한번 막 해보자 이거예요. 한 5천 원만 걸으시면은 알겠습니다. 딱 네. 남겨놓을 네. 수 있으니까 저희 연구원님께 한번 포스코 쏴주세요. 경영연구원의 스타 박형근 수석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근입니다. 요즘 댓글 보고 뭐 이렇게 반응이 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뭐 주변에서 네.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직원들이 특히 뭐 축하 인사도 전하고 아. 잘 봤다고. 앞으로 계속 나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 연구원님이 네. 제가 너무 힘들다고 이게 준비하기가 아. 사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나오신다고 할 때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지난번에 했던 강의 중에 예.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댓글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사실 일일이 그 답을 달아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네. 평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 조금 재미있던 질문 하나 좀 두 네. 개 정도 다룰까 해요. 그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저희 오늘 주제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한번 봐볼까요? 네.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 지난번에 저희가 배터리 셀 생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배웠죠. 조금 본인이 보기엔 이제 아마 엔지니어 출신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보기엔 좀 불안하다. 이 테슬라의 그 생산 방식이 보니까 그 저희가 템리스 배터리 얘기했는데 저 위에 꼭지 없는 거 그렇죠. 평평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예. 대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탭이 사라지 어떻게 보면 올 탭이 된 거죠. 전부 다 네, 탭이 네. 됐고 그 위에 이제 면으로 전극을 접촉하는 그런 전극 플레이트 같은 걸 얹혔는데 네. 거기에 또 이제 용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점으로만 붙은 거 아니냐 면으로 붙인다고 해놓고 왜 용접은 점으로 해놨냐 그러면 아. 접촉면이 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점 접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아하. 의문을 좀 가지시면서 질문을 하셨고 그러면은 그 용접 부위가 약하니까 톡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다니잖아요 그런 예.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림도 준비했는데 네. 테슬라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종이를 2장 이렇게 붙여보면 예. 풀을 종이 2장을 전부 다 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장을 접촉하게 할 때 면 네. 접촉을 하려면 사실 몇 개 점 정도만 붙여도 사실 면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테슬라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탭 위에 이제 상단에 그런 면들을 이제 테스팅을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면의 한 80-90% 정도는 접촉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결 자체를 이제 탄성 체결이라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탄성 체결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이런 그 저기 돌돌 말린 그 달팽이 위에서 본 거. 모양의 예. 이제 탭에 위에다가 이런 플레이트를 붙이는데요. 이제 네.
예, 양극은 아니면 음극은 이제 구리를 붙이게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약간 그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약간 스프링 형태로 이 탄성이 있게 밀어주는. 예, 그런 밀어주는 이게 누르면 살짝 예,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예.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진동 같은 거를 흡수 상대적으로 잘 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면 접촉도 사실상 뭐 이 선들이 몇 개 안 돼 보이지만 면 접촉이 80-90% 정도는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 예. 탄성 체결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진동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한 8-90% 정도만 접촉하면 네. 기능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렇죠. 기존의 탭 그 보셨듯이 이제 거의 점접촉 같은 조그만 탭에 붙였던 거를 면으로 붙이면서 이게 그 전자 이동이 굉장히 원활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넓긴 네, 넓겠네요. 그래서 훨씬 넓은 면적으로 전자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될 것 다 붙이면 안 돼요? 그냥 그러면? 그럼 네. 100% 그냥 위에 다 접착제를 붙여서 네. 완전 딱 붙이면 네. 더 전자 이동이 네. 원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탭 자체가 오돌토돌하기도 하고 아. 실제로 보시면은 달팽이 모양으로 꼬면서 면이 이제 균질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100% 다 붙이기는 어렵고 페퍼로 이렇게 갈까? 그 용접 자체도 풀칠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또 공정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만 효율화를 적절하게, 시킨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적당한 레이저- 수준에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자. 100%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면이 접촉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이제 뚜껑이 제가 그때 하나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원래 예. 배터리 팩 뚜껑이 있고 예. 차체 바닥면이 있어서 맞아요. 뚜껑이 두 개였는데 하나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예. 차체 높이의 공간이 조금 생긴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죠. 불이 더 잘 번지는 거 아니냐,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알루미늄 뚜껑을 많이 씌웁니다. 다른 예. 그 제조사들은 알루미늄 뚜껑을 씌우면 알루미늄은 불이 잘 붙어요. 굉장히 화재에 더 취약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이제 난연성 소재를 이제 또 깐다든지 아니면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는 약간 화재 위험 정도가 이제 철판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도 2170 배터리 때도 예. 이제 그 난연성 에폭시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을 또 보시면 좋은데요. 예. 여기 파랗게 이렇게 그 본드칠 같은 거를 덕지덕지 해놨어요. 이게 이제 그 불이 나면은 난연성 소재라서 불을 좀 억제시켜주는 화재를 네.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4680도 이렇게 사진은 깨끗하게 찍었지만 아마 실제 네. 생산이 되면 이 에폭시 소재가 주입이 될 것 사이사이에? 같아요. 예, 사이사이에 그래서 난연성 소재가 들어가서 화재 위험을 좀 막을 걸로 보이고요. 저거는 원래 일반적인 4680 배터리 말고 테슬라에 예. 일반적인 원통형 배터리나 다른 배터리에도 저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기존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 4680은 실제 생산된 배터리 팩이 보여지진 않아서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화재 위험도 이제 배터리 생산 공정 중에 그 예. 전해액 주입을 한다 그러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배터리 이게 전체 단면인데 네. 밑에 구멍을 조그맣게 내서 이제 주사기 형태로 이제 전해액이라 그러죠. 전해액을 주입을 하는데 네. 요 부분을 나중에 뚜껑을 닫을 때 조금 다른 면에 비해서 조금 그 취약하게 약간 더 얇게 설계를 해서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불이 나게 되면 이 구멍을 통해서 먼저 전해액이 빠져나가게. 네, 그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하방면으로 이제 화재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그 탑승자 입장에서는 네. 바닥면으로 화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난연성 소재들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조금 그런 면에서 고려를 했다. 그러니까 저거는 네. 테슬라만 그런 거예요? 다 일반적으로 저렇습니까? 지금 이런 뭐 그 테슬라가 화재를 하방면으로 설계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선 잘 좀 보기 어려운데 당연히 이제 화재에 대비해서 다른 안전 장치들을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그 배터리 팩 상단에 난연성 그 필름 같은 걸 붙인다든지 예. 아니면 예. 플레이트를 하나 더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는 독특하게 이제 하방으로 화재가 가도록 그 유도를 구멍을 하는군요. 뚫어놓고 이제 난연성 소재도 이렇게 발라놓고 그러니까 불이 나더라도 예. 불길이 위로 안 나고 예. 밑으로 가게. 바닥면으로 가도록 거꾸로 타는 되도록, 거예요. 예. 그래도 이렇게 불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속도를 상당히 지연할 수 있는 화재가 그나마. 나더라도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난번
아니 저도 요런 예. 댓글은 조금씩 본 것 같은데 네. 댓글도 이해가 잘 안 가지고 댓글의 제가. 수준 자체가 네. 아까 어떤 분이 쓰셨는데 야 오늘은 저기 MKO님 거의 전공 수업급이네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용들이 거의 이럴 것 같습니다. 잠깐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댓글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네. 오늘은 그러면 새로 배울 게 네. 배터리 심화학습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들어간다고? 여기서 네. 심화라니 2%도 없는데 지금 공대도 우리 공대 아니시잖아요. 저 공대긴 한데 아, 전혀 공대요? 다른 공대요? 예, 전혀 다른 예. 그나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네.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범위를 점점 좁혀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크게 기가 캐스팅으로 네. 차체를 봤었죠. 큰 네. 차체를 예. 봤다가 그 다음 시간에는 배터리 배터리. 팩과 셀을 봤어요. 예. 이제 그럼 배터리 셀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은 그래서 배터리 심어서 큰일 보시면 났네. 큰일 났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3회차 출연을 마지막으로 다음 기회를 좀 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 안에 다 내용을 커버할 수 있을지 조금 지금 뭐 준비하신 거. 네. 네. 벨트 꽉 매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중에 또 하나 좋았던 게 뭐냐면 아니 그 배터리 셀의 원가 구조를 보면 네. 소재 값이 대부분이다. 근데 테슬라가 얘기하기를 지금 56%를 원가 절감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56%는 대체 어디서 절감하는 거냐? 이런 소재값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렇죠. 아.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 사실 쉽지 않죠. 사실 2021년이 2020년 대비해서 그 이제 뭐 그 제조사들의 셀 가격을 조사하는 블룸버그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살짝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소재 가격들이 워낙 올라가지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4대 소재라고 하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소재가 많게는 뭐 50%까지도 원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예. 나머지 공정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폼 팩터,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기술 자체도 이제 개선을 하면 같은 용량 같은 부피 안에 더 많은 에너지 밀도를 담게 되면 원가 개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원가 개선을 하는데 그럼 네. 오늘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실현하는지. 개선을 하는지 네, 네. 테슬라의 좀 방법들을 살펴볼 텐데 저희가 계속 테슬라 말씀만 들으니까 그럼 네. 우리나라 기업은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도 사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소재나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벌써 더 어렵다고 말을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아. 이제 뭘 배우려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우선 가장 테슬라가 그 20년 사실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아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내용도 이미 다 익히 들은 내용이실 텐데 네. 조금 심화학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건식 공정이란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건식. 그래서 건식 공정. 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배터리에 이제 양극, 음극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안에 이제 소재들이 이제 리튬, 뭐 코발트, 망간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고 음극 쪽에는 이제 흑연 소재가 들어가는데 네. 이것들을 공정이 굉장히 긴데 이것도 어떻게 단축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이를테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양극재 제가 그림을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네. 블랙 파우더라 그래서 네.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산화물 하고 그다음에 뭐 도전제라 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그런 소재, 그다음에 뭐 바인더라 그래서 본드 역할을 하는 이 파우더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소재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를 저건 그냥 가루들이네요. 가루죠. 예. 그거를 밀가루 넣고 뭐 네. 넣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양극 집전판에 붙여야 되니까 구리 그 동박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동박에 이거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약간 점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젤 형태나 뭐 어쨌든 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슬러리라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젤 형태로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바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붓칠하듯이 그 동박
동박판에다가 붓으로 이제 바르듯이 빵에 잼 바르듯이 이렇게 그렇죠. 바르는 거군요. 예, 바르는 그냥 거죠. 용매라는 걸 섞어서 액체처럼 만든 다음에 맞습니다. 이렇게 잼 바르듯이 이렇게 네. 펴서 바른다. 네. 그래서 이 NMP라고 하는 용매에 담궈서 보통 이제 섞습니다. 슬러리형 잼 형태로 만들어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믹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동박이 보이실 거예요. 살짝 예. 그 동박 얇은 막에다가 이제 양극재를 바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나면 잼이 습기가 있잖아요. 예. 습기가 있으면 말려야지.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건조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발라준 다음에 말린다. 네, 네. 예, 그럼 말드네요. 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 와인딩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 그럼 돌돌 감으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말리면서 나중에 마른 거를 돌돌 감는 거죠. 그런 예. 형태인데 예. 테슬라에서 이거를 이제 공정을 단순화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NMP라는 그 용매를 우리는 안 쓰겠다. 잼처럼 안 만들고. 네, 잼처럼 안 만들고 가루 형태에서 바로 필름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럼 저거를 가루를 붙이는 게 서로의 목적인데 네. 그럼 가루 이렇게 뿌리면 그 붙어요? 털면 이렇게 막 줄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풀이라도 발라야 될 것 같은데. 흩어질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파우더 안에 서로 이제 접착이 되도록 그런 원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뭉치면은 이제 덩어리가 되게 NMP 만들고. 대신에 무언가 걔네들을 붙일 수 그렇죠. 있는 네. 물질을 그래서 사실 이 NMP라는 용매를 써서 네. 잼으로 만들고 말리는 공정이 엄청 크거든요. 이제 뒤에 공정을 또 보시겠지만, 근데 그 공정을 제거를 한 겁니다. 와. 그러면 투자비나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 같은 거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드라이 공정이랑 건식 공정이라는 걸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파우더를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숟가락으로 집어넣는 숟가락으로 네, 집어넣나요? 예, 저렇게? 이거는 이제 실험실이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보시면 필름 형태로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롤러에 돌돌돌돌 돌리고 나면 예. 반죽이 이렇게 뭉쳐지듯이 저렇게 바로 필름 형태로 나와요. 그냥 바로 예, 저 예. 위에 바로 붙는 거예요, 저렇게 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까 집 전체에 아까 구리 동박에다가 예, 예. 바로 붙이는 거죠. 어. 그래서 굳이 이제 뭐 뭐 용액에 섞지 않고 바로 말리고 파우더에서 뭐 말리고 이런 공정이 필요 없이 아니 그러면 저거는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냥 하면 바로 붙으니까 근데- 말릴 거 없이 공정은 단순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저렇게 안 해요? 저게 우리나라- 어려운 거예요? 예, 지금 사실 테슬라도 이미 뭐 상용화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파일럿 단계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오늘 이렇게 소개드린 기술은 사실 4680 이미 적용됐다고 보긴 어렵고 앞으로 예. 할 거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이런 공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실제 좀 눈으로 확인하셔야 이게 얼마나 단순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림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그림을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좋습니다. 그림 많은 게. 여기 좋습니다. 보시면 위에 왼쪽 위에 이게 믹서고요. 이게 그 안에가 건조로예요. 이렇게 예. 굉장히 긴 구간을 건조를 해서 가야 됩니다. 저게 건물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왼쪽에 하얗게 조그만 선 같이 점을 하나 톡 찍어 놓은 거 있죠. 예. 그게 사람 사람 키입니다. 사람이고? 야. 그러니까 수십 미터를 이제 건조하면서 NMP 아까 그 건조하는 공정이 예.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장 면적도 엄청 들고 설비 투자가 많이 들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건조 과정에서 보통 뭐 전기로를 많이 쓰는데 건조하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겠죠. 예. 전기를 열로 바꾸려면은 에너지 소모가 심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도 심하고 공정도 복잡하고. 네. 근데 건식 공정을 가게 되면 여기 보신 거 믹싱하고 바로 그냥 저거요? 필름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야. 네. 중간에 저 과정이 하나도 필요 없는 네,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큰 혁신이 비용도 되겠죠. 일단- 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져오려고 테슬라가 지금은 다시 좀 놓아줬지만 맥스웰이라는 그 네. 캐패시터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건식 공정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습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놓아줬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시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해서 기술 뽑아먹고 네. 놓아줘.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단물만 빼먹고 버린 거구나. 네, 친절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됐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런 건식 공정이라는 게 하나의 예. 굉장히 혁신적인 공정이 되겠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양극 음극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양극재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시면은 양극재에 리튬이 이제 들어가지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얼마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네. 에너지 밀도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는 니켈 함량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80% 이상 넘어가서 뭐 지금 그 SK온이 포드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9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니켈이요? 니켈 함량이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는 이제 니켈을 높이면 높일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데 95%까지 막 98%까지 올리고 있으니까 예. 네. 거의 기술적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양극에서의 개선은 그 음극 쪽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지금은 뭐 천연 흑연 내지는 인조 흑연을 쓰고 있는데 예. 여기에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조금 첨가하게 되면은 에너지 네. 밀도가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 흑연 대신 실리콘으로 네. 그 음극재를 쓴다. 네, 아. 보시면은 배터리 원리가 그 음극 쪽에 리튬 이온을 얼마나 많이 잡아두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밀도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기존의 흑연은 탄소 원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리튬 이온 하나를 잡으려면 탄소가 6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실리콘은 실리콘 하나만으로 리튬 이온을 4개 반 정도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흑연을 쓰다가 실리콘으로 음극재를 바꾸게 되면 거의 예. 10배 가까운 에너지 밀도 향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머금으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팽창이 일어난다고요? 4배 정도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4배가 커진다고요? 4배가 커지는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못 쓰겠네요, 커지면? 그럼.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굉장히 마이크로 스케일의 세계지만 어쨌든 그 실리콘 음극재를 넣게 되면 4배 커졌다 작아졌다, 4배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쓰게 됩니다.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뚱뚱해졌다가 얇아졌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네. 눈에 거의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일어나서 근데 실제로 팽창과 수축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실리콘이 팽창 수축을 하면서 그 분쇄가 돼요. 미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깨집니다. 아, 깨지- 아스러진다. 네, 부서지면서 이제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능 예. 저하가 일어나다 보니까 많이는 못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일부만 첨가하는 식으로. 그렇죠. 근데 첨가했다고 해도 걔도 언젠간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중에 10을 넣었다고 해도 10만큼은 못 쓰는 건데. 네.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그림 볼까요? 그러면 예.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깨졌다는 게 저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말하자면 음극 집전체 쪽에 이렇게 실리콘들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근데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점점 깨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성능이 저하가 일어나겠죠. 아, 실리콘은 네. 문제는 그거군요. 팽창과 수축해서 깨지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국내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주전자 재료 맞습니다. 맞죠? 예, 대주전자 재료가 대표적이고 뭐 중국의 BTR 이런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하고 있는데 예. 실리콘 자체를 나노 입자 형태로 굉장히 작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부서질 만큼 네. 부서질 대로 부서지게 만들어서. 팽창이 되더라도 사실상 서로 이제 압력을 많이 가하지 못하게 미분화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또 그림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작은 스케일로 이제 나노 스케일의 입자들을 그 흑연 소재하고 섞어서 예. 넣은 다음에 뭐 코팅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팽창이 되더라도 이제 깨지지 않게 케이스 안에 껍데기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거죠. 탄소 껍데기를 이렇게 씌운다든지. 하나하나 네. 얘네 장에 들어가는 그 유산균 캡슐 씌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원리는. 이해 확 된다. 네. 아 근데 안 죽고 내려가는 거잖아. 나노 그쪽에. 공정일 정도면 굉장히 그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입자를 나노 스케일로 굉장히 작게 가공을 해가지고 네. 깨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팽창 수축을 하더라도 서로 간섭이 없으면 네. 이제 그 압력을 안 받다 보니까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예. 이제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사실 이 나노 스케일로 입자를 가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시간 동안 이제 뭐 탄소 공 안에 집어넣고 돌리고 해서 이제 결국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나노 입자 스케일로 만드는 건데 굉장히 비싸지고 어려운 공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테슬라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도 이제 실현된 기술은 아닙니다. 이것도 네. 이제 개발 방향인데 우리는 그냥 그 금속 상태의 실리콘을 그냥 잘게 부숴서 넣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냥 넣겠다고 하면 원가가 엄청 떨어지겠죠. 예. 원가가 엄청 떨어지는데 당연히 얘도 팽창 수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약간 그 폴리머라 그래서 그 고무공으로 이제 감싸는 그런 예.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탈 그레이드의 순수 실리콘을 이제 고무공으로 말하자면 감싸면 팽창을 하더라도 약간 그 억제 효과가 있겠죠. 닥터 캡슐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그 양음극제 코팅 기술은 건식 공정을 하고 있고 이제 음극 쪽에서는 실리콘을 얼마나 함량을 늘리느냐 그런 고민들을 그게 하고 있다. 관건이군요. 네. 그게 그렇게 비용이 크게 비싸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양극재에서 그 기술력을 건식으로 줄인 비용만큼 예. 실리콘에 갖다가 그 비용 쏟아부으면 사실은 똔똔이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 건식으로 하는 기술 요걸로 줄인 비용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전에 비용하고는? 얘기했던 건식으로 바꾸는 건 공정의 시간을 단축하는 시간과 비용과 시간을 비용이죠, 단축하는 거고 이거는 한 배터리 내에 얼마나 많은 전기를 담아놓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그걸 만드는 것도 기술이니까 돈이 네.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건식 공정도 하는 거고 예. 결국에는 뭐 음극 성능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네네. 실리콘 음극재 첨가도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게 충전 시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충전 시간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함량을 높이게 되면 충전 속도도 크게 향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가긴 그쪽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게 네. 되게 도전적인 과제들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이 예. 깨지지 않도록 어떤 그렇죠. 식으로 네.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깨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원가 뭘까? 경쟁력도 있으면서 실리콘 함량을 늘리는 게 관건인 거죠. 그게 지금 그 실리콘 함량이 어느 정도까지 네. 섞을 수 있도록 그 기술이 와 있어요.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그 스포츠 전기차에 이 실리콘을 함유한 음극재를 납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LG가요? LG LG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가 그 음극재 사진을 찍은 건데 네. 빨간색이 이제 실리콘 꽤 많이 보이네요. 입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략 한 5% 정도까지 지금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실리콘을 5% 정도 함량할 걸로 보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넣어서 한 7%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이 포르쉐만 납품했다는 건 아직까지 저게 좀 비싼 모양이네요. 다 하기에는 그렇죠. 원가 이슈도 있고 예. 아직까지는 뭐 성능 검증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세대의 그 일반적인 전기차들은 대부분 이제 실리콘 함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걸로.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실리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가 보네요. 그거 외에는 또 네. 따로 뭐 개발을 해보고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게 있겠지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실리콘 얘기하는 건 음극재 쪽인데 예.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아.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궁극의 이제 딱딱하고. 음극재는 리튬 메탈 음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고체 기술이 그만큼 어렵듯이 이 리튬 메탈 음극재를 적용하려면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간 단계로 이제 실리콘 함량을 뭐 5%까지 했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10%, 그 이후에 뭐 20-30%까지 늘려가는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저 분야에서도 지금 아직 조금 앞서 있다고 평가를 예, 받아요. 테슬라도 이 실리콘 함유를 한 음극재를 거의 업계에서 뭐 가장 먼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는 이미 그 타이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먼저 앞서서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기술도 좀 경쟁이 있겠지만 먼저 좀 도입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4680 전에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 이미 2170에도 이미 들어가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은 안 비싼가요? 실리콘이요? 뭐 실리콘이 사실 그 종류도 흔한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그렇죠. 소재기국도 네, 하고 네. 가장 풍부한 자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가격 이슈는 오히려 크게 가공이 없죠. 문제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야 그런 이슈들이 또 있다. 네. 참, 이게 잠시 한눈파면 못 따라갈 것 같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쫓아왔어요. 조금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어? 네, 뭐 저도 이제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소재가 거의 고갈돼 가기도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빠져들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극 얘기했으니까 예. 음극하면 또 양극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네. 양극 쪽에선 무슨 이슈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양극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켈 함량을 점점점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 80%를 넘어서서 지금 90%까지도 가고 있는데 네. 이 니켈 함량을 올리게 되면 양극 소재도 아까 실리콘처럼 팽창 수축이 조금씩 있거든요. 예. 근데 니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현상이 좀 크게 일어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사실 그 양극 입자 하나가 이렇게 하나의 그 입자 구조가 아니라 다결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입자가 뭉쳐져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입자도 팽창 수축을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공정 중에 아변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집 전체에다 아까 발랐잖아요. 양극을 바르고 나서 예.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네. 네. 그래야 이렇게 얇아져서 더 많이 담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다져지니까. 네, 그래서 꾹꾹 누르는 과정이 있는데 꾹꾹 누르는 과정에서도 또 깨지기도 해요. 이 양극 소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막아볼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다결정 구조에서는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변을 하면서도 여기 우측에서 보신 것처럼 당연히 결정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으니까 누르면은 이제 흩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더 작은 스케일로 단결정으로 하나의 결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눌러도 안 깨지고 눌러도 안 뭉개지게 깨지고. 그냥. 네, 눌러도 안 깨지는 그런 결정 구조로 가져가는 그런 기술들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테슬라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방향인데 네. 테슬라가 본인들이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성능도 향상이 되고 수명이 굉장히 수명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수명은 왜요? 수명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지면은 이제 못 리튬이 유실이 일어난다는데 전해액 속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가스화되고 예, 예. 이런 아. 반응이 일어나서 가스화되고 그러면서 그 리튬 자체가 이제 그 양음극으로 오가야 되는데 예. 그런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SAI 레이어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레이어에 적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좀 거기까지 가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리튬이 유실되니까 얼마 못 리튬이 형상을 유지하고 이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성능 저하가 쭉 일어나는 거죠. 근데 네. 아까 전에도 이게 니켈도 그렇고 아까 전에 예. 실리콘도 그렇고 네. 왜 이렇게 축소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뭘 받으면 스폰지처럼 물을 먹으면 이렇게 커지듯이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이제 그 결정 구조 안에 네. 리튬 뭐가 이온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이제 사실 그 부피가 커지는 예. 그건 기하학적으로 그게 예. 얼마나 된다고 그게 이렇게 커질까요? 그냥 네.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사이사이에 빈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문제가 사실상 이제 뭐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 보면 탄소 공이라 그러면 탄소 공 6개 안에다가 리튬 공 하나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야 비켜 비켜 자리 만들어 이제 이렇게 해서.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 화학적 안정적 구조를 가져가려면 그게 이제 팽창이 일어나는 벌어졌다가 거죠. 근데 예. 그게 이제 네. 조금 더 크게 보면 입자가 깨져버리니까 예. 깨지고 난 다음에 효율이 떨어지고 네. 되게 잘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그냥 이해한 척하는 거예요. 뭔가 저도 아니 그걸 팽창하고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본 적이 있어야지. 나노라는데. 하여튼 막 꽉 껴 있는데 뭘 이렇게 중간에 공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조금 벌어지고. 될 것 같긴 해요. 네. 아 상상하기에. 선키스킴님이 분자 구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에이. 네. 아, 그런 이슈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초반부터 좀 되게 어려운 과정을 네. 건너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도전적인 거 좋아합니다. 네. 건식 공정에서 엄청난 네. 혁신을 이룰 걸로 보이고 양극, 음극에서도 이제 네.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죠. 아까 근데 그 건식 공정 말씀해 주실 때 잠깐 마리콤 KJ님이 그러는데 네. 위험한 건 아니냐고 건식 자체가 네. 위험해서 못 하고 있었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그 기술 어렵다 어렵지 않다를 떠나서 위험하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위험하다. 네. 뭐 공정이나 아니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단계에서 화재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야, 좋은 질문이었네. 네. 뭔가 질문들이 연구원님은 지금 이렇게 홀 찌르는. 죄송합니다. 저분이 그랬어요. 저분 네. 마리콤 KJ님이. 알겠습니다. 네. 이건 뭐 다음에 공부해 보시오. 다음에 해오셔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나오신다. 숙제로. 예. 야, 네. 그리고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작년부터 좀 화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 대부분 추구하고 있는 기술이 3원계라 그래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우리 배웠습니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하는 이제 그 소재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다른 이제 중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는데 리튬 인산철계에 비해서 뭐 단위 면적이나 단위 부피나 단위 중량당 에너지 밀도가 많이 높아요. 예. 이론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리튬 인산철 기술로는 전기차 시장에서 승부하지 못할 거다. 계속 그런 시각이 팽배했었는데 예. 작년 재작년 들어서 이게 시각이 확 바뀌었죠. 특히 테슬라가 이제 이 리튬 인산철계 배터리를 채용을 하면서 그 시각에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차에 실으려면 되도록이면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이 LFP 저희도 배운 네. 게 좀 싸다. 네. 그 대신 근데- 약간 품질이 약간 떨어져. 네. 그래서 그냥 좀 테슬라 모델 중에서도 중국에서 판매되는 저가형? 조금 저가형 고급형. 모델에 공간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네. 밑에 배터리를 좀 많이 깔아서 그 대신 네. 가격이 싸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너지 밀도는 낮으니까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 줘야 되고 대신 이제 좀 안정적인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열 관리 기능이나 이런 게 조금 덜 들어가도 되고 약간 그런 장점을 국내 기업들은 약간 좀 못 바라보고 있었다가 예. 테슬라가 갑자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셀투 샤시, 셀투 비클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탑재 공간 자체를 늘리면서 이제 네. 이 LFP를 탑재하니까 사실 주행 거리가 한 400km 이상 나오거든요. 이게 충전하면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처음엔 한 8% 정도 가격을 인하해 줬거든요. LFP 배터리 탑재된 차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호응이 너무 좋고 금세 이제 소비자들이 다 LFP 배터리를 그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보니 LFP도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도 LFP 하겠다 이렇게 뭐 폭스바겐, 예. 뭐 벤츠 이런 기업들도 다 하겠다고 현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완성차 업체는들이 LFP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테슬라가 약간 그런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약간 뚫어준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우리 LFP 쓰겠다. 저가 모델에는 이제 LFP 쓰겠다 하고 나니까 폭스바겐도 하겠다. 우리도 벤츠도 하겠다. 기술력은 뭐 이렇게. 후지지만 네. 나쁘지 않아. 네. 그럼 지금 저게 어느 정도 점유 혹은 차지하고 네. 있어요? 점유율이 실제로 작년에 테슬라 판매된 차 가운데서 절반까지 점유율이 많이 쓰네요. 올라왔다 그냥 그래요. 다 쓰는 거네. 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LFP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할 예. 정도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LFP가 그 특허 이슈가 있었어서 아마 올해 정도 만료가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는데요. 이제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유럽으로 LFP 모델이 수출될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LFP에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 또 셀 기업들도 LFP 기술을 지금 뭐 중국하고는 사실 원가 경쟁력 면에서 경쟁이 쉽지 않으니까 네. 좀 고민은 되지만 이제 뭐 ESS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LFP 양극재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좀 한 페이지 소개해드리는. LFP만 또 전문으로 LFP는 저기 어떤 벵겔님이 재활용도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본 그런 이슈도 있습니까? 재활용 가능합니다. 회수가 뭐 95% 이상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3원계 같은 경우에는 예. 니켈, 코발트, 망간이 뭐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예. 고가의 금속. 그 비싼 거 분들은, 그것 예. 때문에 그거 좀 덜 쓰려고 그러니까, LFP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이기 때문에 회수도 그러니까
회수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용 후 배터리를 가져다가 더 비싼 거니까. 재활용을 하더라도 예. 뭐 아하. 고가의 금속을 팔 수 있으니까 뭐 예. 배터리팩 하나 팔면 거의 100만 원 넘게 예. 가격을 지금은 더 올라서 아마 예. 더 많이 그 회수만 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삼원계는 리사이클 쪽에서 굉장히 이슈가 있는데 네. LFP는 철하고 이 인산 철이라는 게 가격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의 금속을 회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 예, 재활용이 요런 예. 할 그거는 수 없는 게 아니고 굳이 안 가져가는 거구나. 그렇죠. 굳이. 여기 그러니까 100원짜리 소주병 있고 그냥 버려. 폐지 있으면 폐지는 그냥 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LFP 쪽은 뭐 재활용 이슈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예.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폐기할 사실 니켈 코발트 만칸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LFP 같은 비싸고. 경우는 조금 그런 이슈도 좀 덜하고 가격도 낮다 보니까 아. 재활용은 좀 고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 할 수는 있는데 충분히 네. 기술은 되는데 앞에 말씀하셨던 네. 예를 들면 실리콘을 쓴다든가 네. 아니면 건식 방식을 쓴다든가 해서 예. 그거는 이제 배터리를 좀 더 효율성이 좋게 만드는 네. 그런 막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LFP는 조금 기술은 단순하지만 좀 싸게 예. 그리고 뭐 양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어쨌든 싸다. 그리고 뭐 안전하다며 좀 더. 안전하다. 안전합니다. 그걸로 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테슬라도 한 50% 정도 LFP를 쓰고 맞습니다.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두 개는 테슬라의 전략은 어때요? 고가차는 좀 4680 같은 거 쓰고 예. 좀 저가는 LFP 쓰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 속도를 배터리 셀 업체들이 사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공급 부족이 분명히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잘 접근을 한 거죠. 우리 3원계만 갖고는 그 소비 시장을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LFP가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그러니까 빈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 거고, 이제 그런 거에 상당 부분 완성차 기업들이 다들 공감을 한 거죠. 지금 보니까 국내 3사들이 특히 배터리 시장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기업들만 믿고서는 시장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갔다는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LFP도 하나의 옵션으로 넣어서. 그래서 사실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생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LFP를 그만큼 3원계가 메꾸지 못하는 시장을 메워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성능상의 차이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 같아도 사실 뭐 안전하고 저렴하다 그러면 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뭐 트렁크 좀 있습니다. 좁아지면 어때? 뭐 이런 네. 이런 테슬라 진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LFP도 사실은 그 니켈, 그러니까 3원계의 예. 가격 상승 때문에 대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격 상승에 대한 테슬라의 대응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네. 어이구야.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 니켈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 알루미늄 얘기도 했는데 알루미늄 소재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뭐 대부분 10%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리튬도 그렇고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가격이 뭐 5년 새에 뭐 5배, 6배까지 뛰었다가 내려가고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완성차 업체나 셀 업체 입장에서는 원료 수급이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원료 수급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게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런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흑연 이런 원료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좀 편중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그 콩고 DR 콩고에 거의 이제 다네. 거의 뭐 60% 정도 네. 들어 있고, 뭐 니켈도 인도네시아에서 상당 부분 예. 생산하고 있고, 흑연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거의 어, 다 68%.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게다가 그 가공단에서는 이제 중간 원료 내지는 전구체라고 하는데 대부분 중국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장악력인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전구체 내지는 중간 원료 시장을 거의 80%를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 네, 미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공급망을 사수하라 이래가지고 취임
하고 나서 뭐 공급망 재검토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뉴스에서 예, 많이 예.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할 수 없고 콩고에만 의존할 수 없고 뭐 인도네시아만 의존할 수 없으니 이제 원료 수급망, 원료 공급망을 자국 내지는 영내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그럼 저것도 테슬라가 뭐 배터리 업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대안이 있어요 테슬라. 테슬라가 그래서 광산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말하자면 니켈 하려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예. 뭐 호주에 리튬 투자하고 남미 쪽에 리튬 투자하고 했었었죠. 예. 그쪽에 자원이 워낙 풍부하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안으로 좀 이걸 가져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 좀 보시면 리튬 경우에는 호주나 남미의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광들을 이렇게 가지고 미국으로 와요? 중국으로 옵니다. 먼저. 중국으로 가요? 아까 예. 말씀드린 전구체 내지는 중간 원료를 예. 중국이 대부분 80%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버터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전구체 생산을 중국을 거의 다 거쳐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재료는 저기서 갖고 와서 네,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스미토모라는 일본 기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양극재를 스미토모를 거쳐서 미국까지 가져오는 이런 루트를,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 루트를 가지고 있고, 사실 앞으로는 탄소 배출 이슈도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네. 네. 배로 뭔가 물건을 이송을 하게 되면 탄소 발자국이 그만큼 크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송 거리가 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 미국 자국 내에서 좀 해결을 하고 싶겠죠, 테슬라도.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리튬 개발 프로젝트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한 2개 업체 정도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테슬라가 우리 투자하겠다. 미국 안에서 해결합시다. 이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일론 머스크가 대중에 대고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 벌고 싶으면 리튬 사업해라, 니켈 사업해라. 우리가 다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사줄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업체들 막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요? 예, 실제로 저 늘어나고 테슬라 빨간색은 테슬라 공장이 있는 공장이고, 지역이고 그리고 예. 나머지는 이제 리튬 광들인데, 뭐 리튬이 사실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예. 뭐 이제 광석 형태로도 존재하고, 뭐 염호라 그래서 소금 형태로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기술 중에 점토 형태로 있는 네. 리튬이 다양한 형태로 매장이 돼 있는데. 사실 기술 개발이 아직까지 덜 됐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리튬 광 내지는 리튬 염호에서만 뽑아 올렸었는데 예. 테슬라는 미국 내 이제 리튬 점토층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예. 서부 쪽에 있는 네바다 지역에 있는 그런 리튬도 우리가 추출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완전 쉐일이네요. 네, 야, 그런 쉐일 같은 거. 네. 점토 안에 들어가 네. 있는 리튬 우리가 빼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는 근데 굉장히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물만 부으면은 뭐 염 형태로 나온다 이랬는데 오. 사실 그 기술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티백도 네. 아니고 다만 물만 부어서 이렇게 흐리게 해서 이렇게 네. 이제 공급망을 미국 지역 내로 다 몰겠다. 아. 그리고 아까 중간 원료, 그러니까 가공단을 중국에서 대부분 해결했는데 예. 미국 안에다 공장을 지금 짓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고 저게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저 공장을 짓는 게 환경 이슈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원가 경쟁력이나 환경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제 네. 그런 환경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원가 경쟁력도 아까 보시듯이 이제 뭐 공정단에서 어떤 개선들을 많이 이뤄내게 되면 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내에 가공단까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공급망도 상당히 크게 안정적으로 확보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큰 같습니다. 그림. 테슬라는 진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맨 끝에서부터 완성 제품까지 네.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전략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원재료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진짜 배터리 와. 만들고 차 만들고 팔고 트위터까지. 트위터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하겠다. 가끔 우주선도 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완성차 업체들 트렌드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수직
통합 정도가 높았죠. 완성차 업체들도 네. 실제 철강업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수직 통합 정도가 높았는데 중간에 트렌드 이제 외주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밸류체인을 끊어서 네. 더욱 더 효율하게 더 부품 업체를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주고 수익성을 더 눈에 띄게 해서 더 효율화하겠다 해서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해왔던 게 전략이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전기차 들어서는 이게 경쟁력이 원료단까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그거를 표본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통합 정도가 완성차에서부터 원료단까지 다 고려를 해서 통합을 해야지만 원가 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모습들을 제가 계속 그 테슬라 버티컬이라는 그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당연히 이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셀 업체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다들 수직 통합이 중요하다는 이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 뭐 포스코 케미칼도 네. 해외 자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죠. 예, 남미나 예. 호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료 경쟁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소재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소재 경쟁력이 그만큼 또 갖춰지고 나면 완성차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된 시대가 된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1등 업체가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1등 업체가 모든 라인을 다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그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는, 점점 더 장악해가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원가 경쟁력도 있고 네. 조달 안정적인 능력도 있고 공급망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돈도 모이고 그걸로 또 투자해서 광산 또 사고 트위터도 한 번씩 올리고 뭐 테슬라가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앞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시장 자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 부족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배터리 셀 업체들이 그걸 따라가려면 굉장히, 사실 지금 자원도 누가 먼저 확보를 하느냐가 그 경쟁력이 좌우되듯이 그런 이슈들을 다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먼저 선점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도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장을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도 전기차 경쟁력을 가져가다 보면 그 안에서 빨리 파일을 가져가야겠죠. 네. 테슬라가 좀 안 좋은 건 없습니까? 그래 우리 테슬라요? PD님도 그거 하나 꼭 여쭤봐 달라고. 너무 좋은 것만 많아서. 다 들어보면 다 좋은데 네.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가장 취약한 포인트다라고 네. 할 만한. 저희 그런 질문 안 하기로 그랬나요? 그걸 저는 못 들어서. 저는 객원이라. 답하기 굉장히 곤란한데. 그래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아까 뭐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사실 경영자가 굉장히 괴짜다 보니까 그 CEO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뭐 지나고 나면 또 깊은 뜻이 있었나 이렇게 저희 이제 테슬라 추종자들은 굉장히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뭐 저희 3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자본시장 쪽에 인연이 있으신 프로그램이니까 뭐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뭐 원료가가 흔들리면 안 좋듯이 네. 주가가 흔들리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약간 그런 리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학습이 돼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한 2, 3년 아니면은 뭐 길게는 10년 앞질러서 이제 얘기를 선언을 하고 사실 실현은 대부분 결국에는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2, 3년씩 다 지연이 됐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학습이 되신 분들은 이제 감안하면서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다 그러게요. 시간이 못하셔서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저희 시청자분들이 식상해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전혀 질문의 수준도 굉장히 높으시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아니 저는 진짜 이 우리 연구원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정말 엄청난 관심이 생겼어요. 진짜로. 테슬라가 이렇게 공부할 그리고 사실은 IT 기업이나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겉으로 화려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우리 연구원님이 주로 해주시는 얘기는 그 뒷단에서 일어나는 원가 경쟁력 네. 얘기를 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막 테슬라의 화려한 면이 아니고 그 화려한 상품을 싸게 만들 만들기 수 위해서 어떤 뒤에 노력을 예.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저는 이게 사실 기업이 굉장히 성실하게 어떻게 원가를 줄여가고 하는 역할을 하느냐가 되게 네. 중요한 경쟁력인 것 같은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재밌게 해주셨어요.
끝도 없이 나오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다들 기대하실 겁니다.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네. 예.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수석연구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